이어서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코너입니다. 최근 경북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선충의 서식 환경 개선과 함께 방제 예산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문석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올해 경북 지역에서 이 소나무 재선충 감염 피해목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 감염 피해목 제거 건수는 2019년에는 69만 4천 그루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듬해인 2020년에는 크게 줄어서 48만 8천 그루였고 지난해는 31만 1천 그루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 3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58만 4천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아직 상반기 인점을 감안하면 하반기까지 더할 경우 최소 지난해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경북에서 제거한 피해목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재선충 방제를 위해 베어낸 소나무는 162만 9천 그루입니다. 네. 그런데 경북에서만 58만 4천 그루를 베어내며 전체의 36%를 차지했는데요. 네. 재선충 제거목 3그루 중 1그루 이상은 경북에서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죠. 현재 경북의 재선충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피해 지역도 계속 늘고 있을 텐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경북만 예를 든다면요. 현재 경북에서는 울릉과 영양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재선충 피해 지역입니다. 네. 울릉도야 섬이니까 확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요. 영양군은 인근 지역이 모두 피해 지역인 만큼 확산은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경북 전역이 피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특별히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녹색연합이 지난해 실시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포항과 경주, 울산과 부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 녹색연합은 이곳을 동해안 감염 벨트 이렇게 부르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현재 상황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가장 심각했던 2014년을 능가할 수 있다면서 이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하루빨리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 현상입니다. 네. 특히 1850년 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지표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2017년 말에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무려 1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날씨가 길어지면서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 등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재선충도 함께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시작에서도 방제 예산이 줄었다,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네. 뭐 이것도 이 재선충 확산의 또 다른 영향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최근 몇 년간은 재선충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네. 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방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일부에서는 몇 년 안에 재선충 사태가 종식될 수 있다 이런 섣부른 예상도 내놨었죠.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도 이 방제 예산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감염목 수가 줄어드는 만큼 이에 맞게 예산을 줄인 건데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섣부른 예측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재선충은 다시 급속히 확산했고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정반대 우려가 이제는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 소나무 재선충이 어떤 건가요? 네, 소나무 재선충은 실처럼 가늘고 길게 생긴 이런 선충입니다. 네. 이 크기는 0.1cm 내외로 아주 작은데요. 이 선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선처럼 생긴 곤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됩니다. 재선충은 상당수의 선충이 그렇듯 스스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통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 같은 곤충의 몸에 기생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 솔수염 하늘소는 이 소나무 껍질을 갉아먹는데 그때 생기는 상처를 이용해서 재선충이 소나무 속으로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그 재선충이
파고들고 나면은 이 소나무가 한 달도 안 돼서 갈색으로 변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선충이 파고든 소나무는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시드는데요. 이 3주 정도 지나면 이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잎이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황변인처럼 보이는데요. 이 특히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말라 죽게 됩니다.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서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기 때문인데요.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의 60%를 차지할 만큼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그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전체 산림의 23에서 2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소나무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충, 특히 재선충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소나무 재선충의 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재선충이 더 무서운 건 일단 나무에 침입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예. 연구 결과 한 쌍의 재선충이 소나무에 들어가면 20일 만에 무려 20만 마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단 2명이 포항시 인구의 반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증식 속도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런 증식 속도가 재선충의 빠른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속히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뭐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선충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솔수염 하늘소를 비롯한 매개충을 막는다면 확산 속도를 늦추거나 또 방지할 수 있겠죠. 이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소는 멀리 날아봐야 3km 정도밖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제대로 방제를 한다면 급속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감염된 소나무를 땔감이나 목재로 쓰려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경우에는 사람이 차로 소나무를 나르면 이 재선충은 어디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재선충이 급속히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람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이 재선충이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재선충이 처음 발견된 건 1988년 부산 금정산입니다. 일본에서 급속히 확산하다 부산 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예. 이후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해서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600여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서 사라졌죠. 아직까지 치료 방법도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소나무가 완전히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앞으로 이런 소나무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가장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소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힙니다. 네. 또 그래서 소나무야 이런 노래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래들이 있죠. 하지만 산불에 치명적이고 또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많은 돈이 들기도 하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 중 소나무 숲은 25%를 차지합니다. 수종별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소나무죠. 특히 전체 소나무 숲에서 94%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천연림이고 나머지 6%만 사람이 조성한 인공림인데요. 즉 국내 소나무 숲은 대부분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산림 환경에 적응해서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소나무의 강한 생존력은 최근 조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산림과학원이 과거 산불이 난 지역에 조림된 수종의 1년 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는 평균 89%가 생존했습니다. 반면 화렵수는 이 1년 후 생존율이 53%에 머물렀죠. 상당한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큰 차이인데요. 이 산불 피해 지역과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 보면 이런 소나무나 또 소나무 숲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예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하지만 또 부정적인 시선도 여전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나무 숲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네. 소나무는 불에 잘 타는 송진을 가득 머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휘발유를 껴안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기도 하던데요. 일단 불이 붙으면 나무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불을 계속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진 대형 산불 등 최근 발생한 산불을 보면 소나무 숲이 산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소나무 숲의 경우에는 불이 타면서 계속 많은 연기를 내기도 하고 또 잘 꺼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이 제선충병 때문에도 이 소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정부는 매년 제선충병 방제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제선충병 방제를 위해 무려 560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불이 난 곳을 복원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조성화 숲에서 소나무 숲의 비율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산림 소유주가 소나무 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2000년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난 후 실시한 조사에서 산림 소유자의 84.6%는 송이 생산 등을 이유로 소나무 심기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도 소나무 산주들이 소나무 식재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제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가 우선일 것 같은데 도에서도 이렇게 힘을 쏟겠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경북도는 지난달 16일까지 사업비 542억 원을 들여서 모두 58만 그루의 고사목을 재고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도 14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고사목을 배원할 방침인데요. 특히 포항 남구와 안동댐 주변 등 피해가 극심한 곳부터 방제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영덕과 봉화, 영주 등 제선충 확산이 시작되는 곳에도 사업비를 집중 투입해서 방제 효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예. 항공 방제 작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항공 방제가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경북도와 산림청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소나무 고사목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 예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항공 예찰을 통해서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에는 지상조사 인력 281명을 투입해서 정밀 예찰을 실시하는데요. 고사목 좌표 확인과 QR코드도 부착해서 하반기에 방제할 예정입니다. 예. 피해가 더 있지 않도록 방제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제선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좀 정리해봤습니다. 뉴스 이데이 문석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